이틀 전 한국이 누리로 2차 발사를 성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이 일본에 폭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일본과 가장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오며 안보부터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던 미국이 일본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한국과 엄청난 것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일본은 그야말로 크나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일본이 미국의 최우방국으로서 누려왔던 막대한 특권을 모두 빼앗아 오게 되어 초대박이 나는데요. 지금부터의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 한국과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협력하자라고만 외친 반면 일본에서는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에서 달에 착륙할 우주인 한 자리를 일본에 내주겠다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영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한국 등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수교의 고기에 모여 나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우주기구와 우주 관련 민간 기업들까지 연계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국제 프로젝트입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미국이 일본의 우주 비행사 한 자리를 내주었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엄청난 특혜인데요.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달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과 달 통치권도 일본에 상당 규모 나눠주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틀 전 한국의 누리리오 기적처럼 성공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일본에 주었던 엄청난 특혜와 계약들을 모두 파기해버리고 대신 한국에 엄청난 특권을 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틀 전 한국의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자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을 극찬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미래 우주 팔문이 열렸다. 한국이 세계에서 10번째 자체 위성을 발사했다. 한국 기술 크게 진일보, 한국 핵심 기술 확보 중명 등 신문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바로 누리호가 궤도에 진입 후 완성체의 모습이 완전히 공개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한국의 극비우주 기술이 공개되자 미국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우주 기술을 본 미국이 그동안 일본에 주었던 모든 특권과 혜택을 모두 빼서 한국에 줄 것이라 말했는데요. 한국은 한순간에 초대박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로의 성공으로 한국의 압도적인 우주 기술력이 입증되면서 그동안 단순 워크숍만 개최됐던 수준의 한국과 미국의 달 자원 추출 기술 협력에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얼마 전 공개했던 달에서 주요 자원인 물, 산소, 수소, 광물, 헬륨3 등을 추출해 지구로 운반해 앞으로 전 세계 지구인들의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미국과 한국에 본격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협력에 나섰습니다. 나사 제임스 연구센터나 사존슨 우주센터, 나설랭이 연구센터 등 아예 산류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이 모두 한국에 찾아오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미국의 나사를 찾아 회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미국 나사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핵심 인물들이 한 번에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경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김경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헬륨3의 경우 10원을 투자하면 8만 20원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성이 있다라며 달에 있는 헬륨3 지도를 만들고 있고 채굴을 위해 어느 지역에 가야 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고 달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물과 같은 자원은 지구에서 가져가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이익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책임 연구원은 산소를 2세제곱미터 분량 지구에서 가져간다고 하며 무게가 630kg으로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된다며 달의 극지에는 300ppm, 100만 분의 1의 물이 있어 활용할 수 있고 물을 찾아내면서 나오는 부산물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이고 압도적인 채굴 기술과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의 우주기술이 합쳐지면서 한국과 미국 이외의 달 자원을 독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러면 오는 2015년이면 달의 석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1이 사람을 태우지 않은 채 내년 2월 발사될 예정이고 2013년에 아르테미스2가 벌써 2014년에는 아르테미스3를 통해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우주인을 달을 착륙시킬 예정입니다. 이때부터 달 자원 탐사가 시작되고 2025년부터 채굴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달의 지하에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에너지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com은 지난주 미항공 우주국 나사가 무선 주파수 기기를 이용해 달을 조사한 결과 철광석과 티타늄과 같은 금속이 예상보다 많이 매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질 전문가들은 달뿐만 아니라 소행성에도 철광석과 니켈을 비롯한 자원이 지구보다 많이 매장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달과 소행성에서 생산되는 자원 규모는 최소 연간 1조 달러, 1,3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한국이 단숨에 세계 최강의 에너지 부국이 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과 새롭게 강력한 협력 체제를 만들어 동남아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라 밝혀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의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과 협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에 압도당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빠르게 팽창하자 일본을 버리고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야태 소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2013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일제히 한국과 협력해 동남아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청문회를 주재한 민주당의 아미 베라 위원장은 한국이 지난달 경제 강국인 한국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영내 국가들과 관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은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등 영내 국가들과 협력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동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특혜 동남아에서의 친중국들의 한국 때문에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부분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동남아에서 대표적인 친중 국가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얼마 전부터 이 모든 친중국들의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택하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GDP의 3분의 1 이상이 현재에 있는 삼성, 현대차의 효성 등 한국 기업들로부터 창출되고 있으며 간접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수백만 명의 베트남인들의 현지 한국 기업들에 취업해 양질의 일자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중국이었던 태국은 놀랍게도 한국과 치소미아를 체결하더니 최근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단체 IPF에 가입한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해 중국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 꼼짝도 못하던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함정과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해 국방력을 강화하더니 자국 태양 영토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폭파시키며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필리핀은 육해공군 모두 한국산 무기로 도배한 뒤에 자국 태양 영토 인근에 인공섬을 만들어 위협하고 있는 중국군을 향해 무력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미국조차 건드릴 수 없었던 동남아 판도를 한국이 완전히 바꿔버리자 미국은 일본을 버리고 대신 한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일본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가 당장 한국을 방문해 그동안 일본이 했던 잘못들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재팬 패싱을 맞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을 국제재판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중국 환구15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대한 박한 평가를 하면서도 아이빔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 환구15는 누리호가 중국이 70년대 개발한 장정 1호보다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환구15는 중국 우주 전문가 황수청의 말을 인용해 누리호의 운반 능력은 중국 청로켓 장정 1호보다 높지만 종합적으로 장정 이후 M70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청은 누리호의 3단 로켓은 액체 엔진을 사용했지만 고압 애프터 번호를 채용하지 않았다면서 애프터 번호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통상 15년 이상 걸린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중국 군사 전문가인 장시위의 누리호의 자체 개발 엔진엔 캐러리 07에 대해서 기술 개선이 없다라며 한국의 2세대 누리호 엔진에 사용된 러시아 RD-11 엔진보다 기술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사청도 한국이 I-CBM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는 한국의 발사체를 조금만 바꾸면 ICBM이 될 수 있다라며 중국이 한국에 경고를 보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